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금융시장이 긴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여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현재 긴축으로 가고 있는 상황과 그다음에 최근 장단기 금리 추이, 단기 금융 시장에서 왜 이렇게 긴축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장기 금융 시장에서는 왜 또 같이 긴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러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전망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장단기 금융 시장은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9월 이후에 금리가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년 1월 달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인상한 이후에 지금까지 동결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왜 이렇게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월 이후에 장단기 금리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그 추이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금융 시장에서 주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가 CP하고 은행채 금리고요. 장기 쪽에서 주로 저희가 벤치마크하고 있는 금리는 국고채 3년물과 국고채 10년물입니다. 미국도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금리로 많이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도 비슷합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CP 3개월물 금리가 4.3%입니다. 그래서 6월 말 대비해서 무려 32bp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bp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포인트라는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0.32%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다 이거를 간단히 bp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채 6개월 금리는 4.09%인데요. 6월 말 대비해서 25bp 상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금리의 경우 국고채 3년 금리는 4.09%로 6월 말 대비해서 43bp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34%로 6월 말 대비 68bp나 상승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월 이후에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 시장에서는 마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회 인상한 것처럼 또 장기 금융 시장에서는 2회 인상한 것 같은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단기 금융 시장이 왜 이렇게 긴축적인 모습을 보이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행들이 은행채와 CD 발행을 확대해서 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단기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전이 적자가 나는 바람에 한전채를 많이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고랜드라고 하는 이 놀이공원 관련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ABCP라는 걸 발행을 했는데 요거를 강원도가 지급을 보증 쓰는 그런 구조였는데 강원도가 그 지급 보증을 이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금융시장이 혼란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은행들이 높은 금리로 예적금을 유치를 통해서 약 한 110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을 하였는데 지금 이 예적금의 만기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이 자금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예적금 금리를 올려서 다시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은행채를 좀 적극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단기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와 관련되어서 은행 여수신 금리도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담대 금리가 10월 들어와 가지고 상당 금리로
지금 7%를 좀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긴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행채의 이 표를 잠깐 보시면 금년 중에는 그 5월에 조금은 더 순발행이 되었지만 대체로 7월까지는 순상한을 보였어요. 그러던 은행채가 8월 이후에 순발행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8월에서 10월 중에 총 16조 원이나 순발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가 지금 부족한 세수를 외국환 폐영기금이라고 하는 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자금으로 지금 충당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단기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외국환 폐영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에 대한 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이고 이게 어떻게 그 금리하고 연결이 되지라고 하는 의구심을 사실 많이 가질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이게 생소한 개념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금년에 그 세수 부족분을 한 59조 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면 결국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만큼 정부가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걸로 조달한 자원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통 이 부족한 세수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이 부족한 부분을 국고채 발행이 아니고 외국환 폐영기금, 제가 앞으로 외평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평기금이 가지고 있는 원화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외평기금이 뭐냐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이 외평기금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외평기금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이렇게 변동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환율이 급등을 해서 즉 원화가 약세가 되게 되면 외평기금은 갖고 있는 외화를 시장에 매도 개입을 합니다. 그럼 매도 개입을 하면 그 과정에서 원화를 수취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환율이 지나치게 강세가 되면 그래서 외화를 매입하는 개입을 하게 되면 또 그 반대로 원화를 지급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평기금은 이러한 역할뿐만 아니라 또 한국은행도 이 외평기금과 비슷하게 그 외환시장에 같이 개입을 해서 시장 안정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2020년 이후를 한번 보게 되면 팬데믹 이후에 외환당국, 즉 외환당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과 외평기금을 합친 개념인데요. 이 외환당국이 지나치게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간의 보유 외환을 매도하는 그런 시장 개입을 해왔고요. 그 대가로 원화를 수취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한국은행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그 자료에 따르면은 외환당국이 2021년과 2023년 상반기 중에 약 680억 달러를 매도하는 그런 시장 개입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걸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80조에서 90조 원 정도 수준인데 대체로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외평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적어도 외평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는 한 5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를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한국은행이 외화를 매도하는 개입을 하면 원화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통화 환수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저희가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회계적으로 원화가 환수가 되어서 그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평기금은 그렇지 않아요. 외평기금은 달러를 매도하면 들어온 원화를 자기의 그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외평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가
대략 한 50조 원 이상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평기금은 시장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원화를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그 원화를 MMF, 즉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곳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MMF라고 하는 것은 그 고객으로부터 단기 자금을 모아가지고 금리가 높은 CP, 즉 기업어음이죠. 또 전자 단기 사채, 단기 은행채, 단기 통화증권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외평도 그냥 갖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나니까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기 상품에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정부가 이제 바로 이 MMF에 운용하고 있는 외평기금의 돈을 이 부족한 재정에 좀 충당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MMF의 수신은 이 감소를 하게 되죠. 뭐 MMF가 수신이 감소하면 MMF는 CP나 전자 단기 사채 등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그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가 투자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CP나 전자 단기 사채를 주로 발행하는 카드사나 기업들 당연히 CP 발행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단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